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좋다. 마지막이 제일 좋아. 자, 근데 이 강의를 이게 들으라고 아무리 해도 이 가까이 있는 것들이 더 안 듣는 것 같아. 병신. 그래요, 안 그래? 저만 손해지. 안 그래? 웃겨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속에 길이 있는데 그냥 겉으로만 겉멋이 들어서 안 반갑거든. 불도유 삼교의 회통. 이 불도유도 그냥 유불선 한 개. 보통 우리가 알기는 유불선이잖아. 이 고영석 교수님의 헌신적인 노력. 고영석 교수님이 박사 논문 그거 지도 교수 대장이야. 어쨌든 불도유라고 한번 해보자. 우리가 바꾸자. 왜 맨날 유불선이냐라고 해서 그냥 악착같이 불도유 썼어요. 불도유 됐죠? 불도유 삼교의 회통. 경어는 여기를 갖다가 이 점을 이것도 다 틀리게 이 점을 여기다가 가운데다 찍어 놓으면 불교나 유교나 도교를 이렇게 순서대로 응? 동등한 급이다라고 하는데 나는 죄송해요. 왜 이렇게 따지냐 이 병신아. 어냐 그래도 한 번은 하고 싶었다. 왜? 맨날 왜 유불선 삼교야? 뭔 놈? 맨 유불선 삼교. 불도유 하자고 했는데 점 찍을까 하다가 밑으로 점점해서 마침표로 맞췄죠? 불, 도, 유 이렇게 해서 불교가 최고다는 거를 한 번은 말하고 싶었다. 어쩔래? 불도유 삼교의 해통. 경어는 비록 대선승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자유로운 영혼 속에서 승속을 구분하지 않는 자유로운 세간의 저작거리를 꿈꾼다는 점에서 창자를 지향하고 있었더라. 여기도 약간의 모순은 있어요. 뭐가 있냐? 이 인간도 비판할 건 해야지 뭐. 이게 뭐야? 승속을 구분하지 않은 자유로운 세간의 저작거리를 꿈꿨다고? 그건 아니야. 자유로워서 저작거리를 꿈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경어선사를 내가 위대한 선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말이 정말 더 이상이 없는 최고의 극찬이에요. 내가 승속 같은 거 그런 거 구분하지 않아. 승만 내가 승이냐? 깨달았는데 진승을 하산하고 나는 저작거리로 내려갈 거야. 난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하면서 세간의 저작거리를 꿈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야. 이거는 경어선사를 욕먹이는 거야. 경어선사가 세간의 저작거리를 꿈꾼 이유는 자유로운 영혼 때문이에요? 가 아니고 민초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 이놈의 탐관 오리들이 이 썩을 놈들이 그냥 이 학정을 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이 양반의 토색질에 그죠? 양반의 토색질에 남아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놈의 식갱이들을 어떻게 해보고 탐관오리를 다 숙정하고 경어선사가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이 탐관오리들을 경어선사가 아주 그냥 한 말이 있죠. 이런 놈들 뭐라고 말해? 전봉준 장군한테 보낸 그 서간문에 나와 있잖아요. 전봉준 장군한테 서간문이 7개를 보내는데 그 7개 중에 제일 센 게 학원서라는 거야. 학원서라는 전봉준 장군한테 보낸 그거를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탐관오리 새끼들을 뭐라 그래요? 암간의 폐기물이라고 그래요. 암간의 폐기물. 이놈들 암간의 폐기물이야 아니야? 암간의 폐기물이야. 전봉준 장군한테 보낸 요렇게 썼어요. 이렇게 트릭 누구에게 주다 이럴 때서 서석사에게 주다 또는 전봉준 장군 아들 있죠. 용현이는 삼위서라고 썼어요. 심지어는 삼위서 3개가 있어요. 3개가. 근데 전봉준 장군한테는 뭐라고 안 쓴 게 있는데 이거는 학원서라고 이름을 썼어요. 이 학원서가 트릭이죠. 그래서 여기에 탐관오리 놈들을 뭐라고 말해요? 암간의 폐기물들. 이 폐기물들을 폐기처분해야 돼, 안 해야 돼? 이 암간의 폐기물들을 싹 쓸어서
갈아엎어야 된다. 누구의 힘을 빌어서라도, 쟁기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 쟁기는 뭐야? 쟁기의 힘. 이거 농민이에요, 농민.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안 되니까 쟁기의 힘을 빌어서라도 다 쓸어엎자. 그래서 이 쟁기의 힘이 뭐였어요? 이 쟁기의 힘이 바로 뭐요? 죽창가요, 죽창가. 죽창으로 오냐? 우리는 캐딜락 총은 없는데 죽창으로 덤빌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그랬잖아요. 서면은 하얀 옷들이 다 보이니까 앉으면 백산, 서면 죽산. 그거 나와야 안 나요? 그게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앉으면 죽산이야. 죽산. 서면, 일어서면 백산이야, 백산. 이러한 엄청난 이 역사적 사실에 우리 경호선사가 뭐가 있었더라. 이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 경호선사가 선봉장이더라, 이런 얘기요. 이 승복 걸치고 힘들었겠어요. 승복 걸치고 왔다 갔다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관문 속에 일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전봉준 장군이 빨리 와서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경호사가 뭐래요? 지금은 안거 중이라니까. 지금은 안거 중이고 내가 좀 병이 있거든. 그냥 꾀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으니까 요거 끝나고 요 겨울 지나고 동한 거야. 겨울 지나고 내가 그 끝머리쯤에 내가 그 참석을 할 테니까 달리 섭해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서관을 보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호사가 이 선승과 이거를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자기가 저녁에 뜬 달이 새벽에 떨어질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축원하겠다. 어디? 샘물이 마를 때까지 했대잖아요. 거기 비안도. 그렇게 해서 전봉준과 주고받으면서 했던 그러한 끔찍하지만 정말 속상하다. 경호사 친필 서간이 13편이나 남아 있어요. 그걸 또 간직하려 했던 우리의 그 전병근 어르신 잘 계시죠? 아무튼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그 자손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세간의 저작거리를 꿈꾼다. 저작거리를 왜 꿈꿔? 자유로운 영혼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민초를 위해서 창생들을 규율하고자. 그래서 이것을 장자를 지향하다. 장자보다 더 세, 경호선사가. 그리고 경호의 정신적 지향점이 산중이 아닌 속세를 향하고 있다는 경호선사는 어차피 중이었지만 너무 이게 운명처럼 전봉준 장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경호선사 아버지 송투옥이가 전봉준 장군 그 전창혁이 아버지랑 중마고우야.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전봉준 장군 아버지보다 경호선사 아버지가 더 대단한 거는 경호선사 같은 위대한 인물을 낳아놓고는 전봉준을 낳았다고 하니까 전봉준이는 원래 어디서 났어요? 고창에서 났어요. 고창에서. 근데 고창에서 났는데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빨리 와. 여기 저기 봉상면 9밀이라고 있거든. 바로 경호선 옆 동네예요. 5분도 안 걸리는 동네야. 거기 공상면 9밀리에 오면은 그게 성인이 난대. 성인이 태어나는 곳이니까 빨리 네 아들 데리고 와서 그 피덩이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거기로 이사를 해. 지금도 그 집이 있어요. 당촌마을. 고창은 당촌마을이고 여기는 공상면 9밀리에 있어요. 그래 신기하게 내가 갔는데 그 할아버지가 무조건 경로당을 먼저 갔거든요. 9밀리 공로당을 갔더니 그 사람이 6개월 만인가 9개월 만에 아파서 병치려다가 처음으로 왔대요. 근데 그분이 전봉준 장군이 이거 도사래, 박사래. 95세. 그분이 써준 글씨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안내를 해가지고 전봉준 장군 그 집터를 갔거든요. 그게 그 어릴 때 10달에 와가지고 그 초등학교 졸업, 그러니까 그 그때까지 13세까지 살았었는데 거기에 어떤 비구니들이 절을 마련했대요.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가게 해놨어. 전부 다 창을 찌르는 것 같은 그냥 죽창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대나무 밭이나 막 이런 거로 둘러서 내가 거기를 뚫고 들어갈게 안 들게 뚫고 들어갔어. 옷 다 찢기고 막 그냥 머리 그 뭐야 그 막 거미줄이 막 얼굴 전체로 달라붙는데 제가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 안 오는데 안 할래 말어. 근데 전봉준 장군 측하고도 같이 갔거든요. 근데 나랑 우리 어떤 회원이랑 둘이 들어갔어 거기를. 그래서 사진도 다 찍어오고 했는데 어쨌든 경호선사는 어쩔 수 없이 사석과 인연이 그냥 그때부터 있었고 또 더군다나 경호선사가 이 창생들을 구하려고 했던 거는 경호선사 아버지가 이미 뭐 이 탐관오리놈 때문에 그 새로 부임한 그 원님놈 때문에 우동님 그 원님 지금 찾으면 그놈 이름도 나올 거야 아마. 세월이 더 이상 가기 전에 그 일본 놈들이 다 그 해놨다잖아요. 제적등본 이런 걸. 그 원님 놈이 그 경호선사 아버지 송두옥의 재산을 천석권을 다 뺏어가고 물레방앗간 하나 내기놨다는데 물레방앗간 제가 찾았다고 했잖아요. 효정쌤이랑 같이 갔다고. 근데 그 물레방앗간 할아버지가 지금 살으셨나 죽으셨나 모르겠어. 갈라고. 그래서 그렇게 경호선사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고 경호선사 마음속에 그게 있었겠죠. 그런데 또 그 다음에 그 수양 아버지처럼 진짜 친아버지처럼 모셨던 전봉준 장군 아버지 전창혁이가 내내 그 고부군수 조병갑이라는 놈 때문에 그 장을 맞아가지고 장 20대를 맞고 거기에 장독이 걸려서 그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죽어요. 예, 막 그냥 전봉준 장군은 경호선사 삥 돌았어? 그냥 돌지. 똑같은 동병이 있어요. 동병 상림이 있어. 그래서 그 의가 투합됐다라고 당연지사죠. 이게 더군다나 또 경호선사 여동생하고 전봉준 장군하고 혼인까지 해서 이게 천하매부가 돼가지고 같이 거기다 송희옥이가 또 있잖아요. 경호선사의 작은 아버지가 또 전봉준 장군 비서실장을 하지. 거기 송헌옥이가 또 있잖아요. 대원군하고 줄을 닿는 송헌옥이가 계속 대원군하고 줄을 닿으니까 비서라치를 하면서 두옥이 희옥이 헌옥이에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속세를 향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나는 진흙 속에서 나오잖아. 진흙소야 진흙소. 나는 진흙 속에서 꼬리를 끌며 다니는 것을 좋아하더라. 진흙소의 울음 어쩔래? 경호선사는 진흙소가 돼서 사자오를 토해내고 있는데 이 진흙 속에 묻힌다는 얘기는 뭐예요? 뻘! 즉 중생들 속에서 있더라. 어차피 경호선사는 중생들 속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위대한 독립운동가야. 더군다나 위대한 사상가이기도 해. 오냐 위대한 문필가이기도 하고 그걸 다 모든 걸 아울러서 대선승이더라. 깨달은 자 아무나 깨달아? 아무나 못 깨달아요. 그 경지를 가지 못해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꼬리를 끌며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이거 방아람 스님이 전별사에 써주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는 장자의 소요유편에 나오죠. 이거 소요유편에 나오는 그 사상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던 거예요. 경호사가 장자에도 다 있고 또 공자에도 다 있고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 다 몰라. 그것에 대한 그 포악은 애나님 저도 나오잖아요. 그냥 부처님을 의지하는 그게 너무나 그 간절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어.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그 반발이 뭐냐면 그 정도면 이루어진 거 더 할 건데 그보다 더 할 건데 이걸로 땜빵.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 부처님도 도와주세요. 경어의 유교적 기질은 도교적 기질은 생내적으로 그는 천선적으로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경호선사의 기라고 볼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경호선사가 원래 호방이에요. 그냥 그 아버지도 호방하고 아버지도 구척장신이고 그 어머니도 거의 구척장신이래요. 어머니도 그 짝짓꾼 하는 그 몸매를 해가지고 여걸이래요. 여걸.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호선사가 그 내외가 다 여걸이고 그 아버지가 또 구척장신이고 해가지고 아마 경호선사랑 태어스님도 그냥 거구가 그래서 그러한 기질을 타고났다고 볼 수 있겠죠. 더구나 그는 한창 정서적으로 예민한 삼위 시절에 이 삼위 시절 언제요? 동학사로 건너온 게
15세예요. 정확하게. 14세 때에 청계사에서 그 여름에 누구를 만나죠? 박처사를 만나죠. 행운이죠. 그래서 14세에서 15세 몇 개월만 6개월 동안 박처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때 이미 사서상경도 띄고 다 띄어서 그 제자백가를 다 섭렵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 천재야. 아시죠? 천지성을 갖고 있는 애죠. 그리고 그 애를 갖다가 잘 키우지 않으면 뭐래더라. 소금찔이나 짊어지는 천리마가 되지 못하고 소금찔이나 짊어지는 그런 게 되니까 잘 키워! 라고 그 박처사가 그 개허를 데려다가 호통을 치니까 개허 스님이 거기에 있는 그 저기 율사 경허 스님의 율사지요. 개사. 은사는 개허고 그 율사를 묶어가지고 저기 어디요 그 벽송사 강당도 데리고 가고 그다음 벽담사도 강당이 있어요. 벽담사 강당 데리고서 이렇게 경허선사를 그리고 설영화상 행장 거기서 만나는 게 설영화상이. 그래서 경허선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경허선사는 어디를 가? 동학사를 16세, 그러니까 15세에 14세에 그분이 떠나서 15세에 그 동학사에 가가지고 어디를 들어가 입학하죠. 처음에 동학사 강원을 처음 지었는데 그때 입학을 하게 돼요. 1회 졸업상에 1회 입학상이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예민한 삼위 시절의 불교 경전보다 먼저 도장에 서서적으로 섭렵했다. 이거는 그때도 말했지만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유교에 통달하신 유교 학자가 그 동학사에 머물렀답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았고 또한 경허선사의 스승이라고 하는 만화 강백도 화엄보살로서 엄청나게 유교의 대가였대요. 또 그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허선사는 유교 불교를 섭렵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도장에 경허서적들을 섭렵했다. 그 다음에 통감, 그 다음에 사략 이런 것들을 비롯한 여러 서적과 유교의 사서삼경 등 이러한 풍부한 독서 경험이 경허의 생리적 자유분방과 호탕함이 만나면서 경허라는 불세출의 인물을 만들어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다 시절의 인연이겠죠. 경허선사가 뭐 금생에 나와가지고 이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전생을 살아요. 전생 80% 살고 금생에 어쩌다 쪼닥쪼닥 새로운 인연인데 새로운 인연 하지 마. 뭐 달라고 새로운 인연 하는 거야? 필요 없지. 어쨌든 내 생은 그럼 내 생도 살다 말한 거 또 살아. 틀림없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만약에 금생에 대도를 성취하지 못하면 내 생에는 반드시 또 대도를 성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왜? 대도를 성취하는 목적이 뭐랬죠 우리가? 중생구제.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힘이 주어져요. 뭐 생사여탈권이 주어져요. 생사를 내 맘대로 초월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사를 내 맘대로 한다 이 말이야.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는 그러한 생사를 초월하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깨달은 자에게. 경허가 출간 청계사에서 14세 때 맞죠? 14세 때 마침내 한 선비가 청계사에 와가지고 여름을 지낼 때 경허 삼이는 여가로 글을 배우는데 너무 이쁘니까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어디나 똑똑하니까. 그래서 글을 배우는데 눈에 스치는 대로 다 배워. 듣는 대로 다. 불도요 물리를 해석할 만큼 크게 진부했다. 그 선비도 아마 선비가 뭐래요? 나는 더 이상 너를 가리킬 게 없다. 이거 제 소설에다가 소설도 약간 좀 빙의됐거든요. 소설이 제정신으로는 안 써지더라고. 그건 제정신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나도 지금 내 소설이 뭐를 썼나 되게 궁금해. 4년간 미친 듯이 방에 처박혀가지고 4년 동안 바깥에 걸음도 안 하고 4년 동안 그 짓을 했으니 미친 듯이 썼죠. 미친 듯이 진짜 미친 듯이 썼어요. 침대 옆에 갖다 놓고 눈 뜨면 하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미친 듯이 그 소설을 썼는데 뭐라고 썼나 몰라. 하나도 쓴 바가 없다. 궁금한 건 이 박처사 얘기를 좀 썼던 것 같고 우동리 얘기를 좀 썼던 것 같고 하여튼 많은 생각이 스쳐가지만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내년에. 그래서 그때에 이 박처사가 경허선사를 이끌게 하는 하나의
삼인방 속에 속하죠. 예, 그래서 그 외호자야, 외호자. 조력자? 조력자. 그래서 동학사로 자리를 옮긴 경호는, 그래서 그때 마침내 경호는 통감과 사략을 하루에 5장씩 외우는 재능을 발휘하게 돼서 그 박처사가 그 경호선사를 부탁하죠. 그래서 이제 동학사로 자리를 동학사로 옮겨준 것도 결국은 누구야? 그 개허가 옮겨준 거죠. 개허의 친구가 만화광백이었으니까 만화보선이었죠. 경허는 새로운 스승으로 조선 천하의 대광백인 만화보선으로부터 경학을 배우고 경학의 으뜸이요? 경학의 으뜸이요. 이 초대 동학사 강원의 그 학장 경허선사 2대 3대 만화당 상경 4대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화 보선으로부터 경학을 배우고 여가의 외전을 두루 섭렵하여 통달하지 않은 바가 없었더라. 이때 경호는 생애 중에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로 그의 정신적 지주는 불, 도, 유, 삼교가 나란히 공존하는 원흉. 이것도 맞아. 원흉해통. 이게 그 경호선사 장소가 하필이면 이 대한민국에서 그 수많은 사찰이 있잖아요. 그 사찰 중에서 불도유 삼교에 능통한 곳이 동학사예요. 아니 왜 사찰에 유교가 들어와? 유교 들어온다고 했어 안 했어요? 유교가 들어와요. 도교도 들어와요. 거기가 왜? 계룡산 풍수지리설에 계룡산 동학사. 잘 생각해 보세요. 경호선사가 왜 동학사로 갔고 동학사에서 왜 깨달음 얻었는가? 경호선사가 동욱이야. 우동리고 동석이고 동과 관계가 있어요. 동학사 동욱이. 동학사가 풍수지리선화로 그 뭐래요? 동학. 학자예요. 학. 경호선사 학이 되기를 원해요. 학이 되기를 원해. 우리가 이 자리 하나 옮기고 뭐 하나 한다는 게 이사 하나 가고 이런 게 굉장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있는 그거를 따라서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순리를 거스리면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경호선사는 불도유가 나란히 공존하는 원흉 회통하고 있는 그 장소가 동학사예요. 경호선사가 괜히 원흉 회통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동학사라는 곳이 그런데 거기에 누가 유교의 사문각이라 했죠. 길제 야운 야운 길제 그 다음에 포은 정몽주 목은 이색 이 셋이 사문이에요. 근데 거기 사문각이 있어요. 사문각에서 그 제를 지내주죠. 참 희한한 곳이에요. 동학사가. 그리고 숙모전이 있잖아요. 숙모전이 있어서 사륙신을 전부 다 모시는 곳이야.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거기에 생육신에 누가 있었어요? 김시습이 있었잖아요. 김시습이가 경호선사의 전생이었을 수 있죠. 그래서 김시습을 경호선사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동학사라고 하는 곳 자체가 그 유교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경호선사가 이미 거기를 가니까.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운명적으로 동학사를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 경호선사의 그 개허대사가 운명적으로 또 환속을 하시면서 그 만화강백에게 만화강백과 또 친구잖아.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주는 그러한 것이 서로가 운명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역파대사가 나오죠. 누가 쓴 거? 최인호의 길 없는 길에 나오잖아. 개허대사 역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거짓으로 지어진 게 아니고 운명처럼 가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운명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가죽 밑에 피가 흐르는 자라면 눈을 크게 뜨고 봐라 이런 말이야. 번쩍하고. 적어도 내가 흐르는 내 운명의 도도한 강물이 어디로 가는가는 내가 받을 거냐. 그냥 수수부책으로 당하지 말고요. 진짜로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더라고요. 그냥 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닥쳐봐. 주제하다시피 경호는 대선승이기 이전에
유불선, 이게 유불선은 삼교를 통달한 대석학이고 대문장가라는 사실로 경어는 생애 동안 시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남기는데, 특히 경어의 시편은 오늘날에 약 240, 이거는 내가 처음에 그 박사 논문 쓸 때 245편이었는데 박사 논문 쓰고 경어연구소 하면서 나머지 20수를 찾아내게 되죠. 를 정도가 남아 있다. 하남 필사본 1931년본 1931년에 만공 스님이 찾아갔는데 서로 이해가 안 맞아갖고 그만두라는데 기어코 하남 스님이 그거를 그 잡지로 내죠. 그래서 약 135편, 하남 스님은 135편이 있었어요. 선화건판에는 거기가 플러스가 돼가지고 266편. 그리고 수덕사에서 나오는 거에는 245편.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찾아내서 265편. 이렇게 해서 늘어나죠, 이게. 이는 갑산이, 그러니까 수덕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선화건판이 있죠. 내일 선화건 가면은 이거 경어집 좀 있으면 달라고 하려고 하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갑산 이후에 지은 시와 수집에서 빠진 시가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만에는 경어의 문장과 시에 대해서 문장마다 선이요. 경어선사에 대해서 만에 한 요원이 쓰신 거예요. 문장마다 선이야. 그래요? 문장마다 선이요. 문장마다 선 아닌 게 없어요. 그냥 문장을 썼는데 선이야, 걔가. 그리고 구절마다 뭐야? 법이야, 법. 이어서 실로 기이한 문장이고 기이한 시라고 높이 찬탄하고 있더라. 그냥 시가 아니에요. 그냥 시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중도가 들어있고 거기에는 문장마다 뭐야? 선이 들어있더라, 이런 얘기죠. 이처럼 경어의 선시는 도심, 시심이 하나가 된 시선일치. 우리가 시선일치라고 해요, 안 해요? 시선일치의 경지와 산화, 대지와 무심도인의 경어가 하나게 된 무라일체. 이 무라일체가 바로 이 도교의 무라일체지만 경어선사시에 그냥 하나가 어우러져서 무심도인의 경계에서 뿜어내는 무라일체가 나오고 있죠. 그것이 요게 바로 뭐더라? 선리시더라, 이 말이야. 선리시라고도 하고 선취시라고도 하고 선지, 통틀어서 선지시라고도 하죠. 경어에 뛰어난 오도적 체험과 선지의 높은 경지를 담고 있는 선시에는 유불선을 넘나드는 학문적 경지를 뛰어넘어 우주의 총체적 본질을 아우르는 불교의 심오한 경지를 이들의 학문과 버물과 학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어선사가 깨닫기만 한다고 이렇게 멋진 시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에서도 능통해. 그냥 대석학이고 대문장가고 그냥 유불선 상교에 능통했다. 그래서 불교의 심오한 경지를 이들의 학문과 버무려서 경어선사 특유의 해박한 선지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나 하는 거냐? 아무나 못해. 한 줄도 못 써요. 그리고 그 역대 조사와 선지식이 그 뿜어낸 선어록이라고 하는 것도 이 경어선사와는 전혀 비교가 안 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최근에는 경어선시를 연구한 박규리가 있어요. 경어의 오도가는 그대로가 법문이요 개송이며 개우시라고 말하고 경어의 오도가에는 오도 과정과 경지가 상세히 드러나요. 오도가 있죠. 몇 자? 580자. 580자 오도가 봤어요? 580자가 어디야? 다른 사람 두 줄 석줄도 못 쓰고 오도송을 뿜어낸 스님도 별로 없어요. 오도송을 뿜어낼 수가 있나? 오도했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근데 경어선사의 오도가는 580자야. 그냥 그 오도가 하고 싶다, 그죠? 오도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오도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조계사에서 내가 여유가 다면 거기까지는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광고해야죠. 뭐 프랜카드 걸어야죠. 뭐 배너 해야죠. 뭐 해야죠. 그냥 썰렁 할 수는 없잖아요. 경어선사는. 이처럼 경어의 시는 시이면서 시를 뛰어넘는 법문으로 불교의 진리를 승화시키는 선지시가 대부분이고 비록 그 시가 문학적이고 감상적으로 이긴 정서가 드러낸다 하더라도 이 상자 틀렸네? 상자 이거 이렇게 안 쓰지? 할지라도 그 속에 도가 있는 주제는 언제나 선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어시의 주리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또한 박규리는 경허가 만공 해월에게 내린 천법시에 대해서도 경허가 남긴 두 편의 천법시가 있죠. 만공과 해월에게 운율도 있고 격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형식의 천법시. 격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뭐 원율시, 원제고, 칠원제고, 칠원율시가 아닌 경허선사만의 법으로 시를 그 천법계를 남기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도 대단해요. 작품이죠. 그리고 그는 상당 법원나 서관 등 항상 화두를 강조했던 경허는 선시에서도 화두를 차용한 다수의 화두시를 남기고 있어요. 경허선사가 남긴 화두가 꽤 있다니까요. 나중에 또 시간 나면은 해야지. 지금은 여기까지 온 것도 살아온 것도 다행이야. 그냥 아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안 끝나? 이거 그냥 아주 그냥 경허 박사 논문 무지하게 길어요. 그냥 있는 건 없는 거 그냥 밑창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그냥 이거라도 한번 남겨놓자. 내 박사 논문 통과 안 시키려고 다수의 화두시를 남겼다. 말년에는 무생법인 이루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무의 신속불의의 경지에서 평상무사인으로서의 행위 공력을 이루는 초연초절의 격의시를 썼다고 누가? 박규리가 하더라 이러니까. 박규리 거기까지. 그는 또한 직관적조는 경허의 시적 관심이 시기투철한 깨달음에서 파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유용한 기법을 활용되고 있다. 경허 스님은 말로는 드러낼 수 없는 제1의 경지를 전하기 위한 심적의 아이러니와 역사를 기법도 가감히 구사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경허시의 특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경허시의 선배적인 특성과 선의 경지에 대한 시적인 관점에서의 경허선시를 학문적으로 접근으로 자세히 논하고 있다. 이거는 박규리 얘기고, 이러한 경허시의 관점은 또한 경허 스님이 비성비속으로 무사인으로 말년을 지니며 선시에서 사도던 구속과 속박을 탈피해 대자유인의 법률을 다분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죠. 물론 박규리도 전봉준을 전자를 몰랐으니까 경허선사의 그 선시가 무슨 자유를 추구하고 다 뭘 벗어나, 그게 아니에요. 그 선시 속에 이 전봉준이 다 녹아 있다는 거, 그거는 깨닫지 못했겠죠. 그걸 찾아내지 못했어요. 물론 나도 그거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상하다는 항상 의심은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다 찾아내. 지금은 한 글자까지 찾아내. 이것이 중도불이죠. 후리의 어울림과 보이의 경지에서 뿜어나오는 미야말로 경허선시의 독보적 특징이라고 극찬하며 나름의 의견을 이거는 박규리가 하는 말. 박규리의 근처는 특히 경허의 말년의 선시들은 승가를 떠나 세속의 삶을 주로 노래하고 있는 만큼, 세속의 삶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건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토해내고 있어요. 세속의 그 자기의 슬픔을 토해내고 있는 거죠. 인간적인 근거는 정서나 세속적인 감정들의 다소의 부분이 배어나는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시 속에는 선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선지를 담고 있죠. 하지만 그 시시마다 선지를 다 담고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서는 트릭이 있잖아요. 화제 해갖고 화답시 준 거, 이런 것에는 그냥 유생인 척 흐느적거리고 있는 그러한 슬픈 모습들이 보이죠. 몰랐으니까. 그리고 그 예리한 법리의 날카로운 법음은 언제나 함께 녹아 있다는 커다란 전제를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라고 박규리가 썼어요. 따라서 경허의 이러한 현시는 그것을 감상하는 기준부터가 여타의 사시와 다른 시각에서 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간의 모든 시선은 새로운 선시를 눈에 보이는 경허의 선시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머리로 지나냥 가져가 빠르게 거칠게 이해하는 타성이 있다고 본다. 선의 진술을 가슴으로 담아 마음으로 심사숙고하는 숙성하는 걸음망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온 경허시는 그저 초라하고 천박한 삶에 천착하는 한탄시로 전락하고 말았더라, 이런 얘기요. 이러한 경우는 결국 경허시를 감상하는 우리네 부족한 안목이란 허물을 인정할 수 없는 딜레마다. 따라서 경허시는 일부의 잘못된 시행 바에 이해로 경허의 진법력을 바로보는 전체의 시야를 노리는 경계일선이라고 본다. 이러니까 어쨌든 박규리도 경허선사를 경허선사를 보호하는 쪽에서 경허에게는 도자와 창자의 냄새가 물씬 풍기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관찰하면 보다 경허는 더 자유로운 창자적 성격이 좀 강하다. 그렇죠. 노다와 창자 중에 창자가 더 강해요. 물론 그의 타고난 성품으로 생리적 본성이 부의 자연의 창자와 더 잘 개합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모 또한 구척 장신의 유로는 추구의 목소리 또한으로 재섭하는 사람들을 앞다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세가에 어울리는 수려한 도사의 외향의 모습을 경허는 생리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면도 경허의 노장 사상과 잘 어울리더라. 도인 같아? 그냥
외모를 보면 도인 같아요. 도인. 경호는 지금 자 하나님에게 스스로를 천선히 세간의 댓글 속에 섞기를 좋아하고 나는 더욱이 여기에 꼬리를 진흙통에서 끌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더라고 평했더라. 이런 얘기죠. 어디서? 정별사에서. 이는 꼬리를 진흙 속에 끌고 다닌다는 고사성어로서 예미도중이라고 하죠. 예미도중. 그래서 경선을 예미도중을 예미선이라고 해요. 얼마난다 장자의 고사처럼 예미도중을 사랑한 경호의 행보는 귀엽고 삼수갑산을 밟게 했더라. 그래서 삼수갑산을 밟은 게 아니에요. 예미도중 때문에 밟은 게 아니라니까. 여기는 전봉준이 껴있는 거죠. 경호집은 경호가 여기는 이제 전봉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경호집은 해인사에서 다시 만난 하남과 작별하면서 하남 전별시를 건너고 있죠. 여법자 하남이라고 써서 여법자 하남. 여는 수여한다. 법자는 법제자. 그 다음에 하남에게 건넨다라고 하고 있어요. 경호의 이러한 사상을 고영섭은 미도선 예미선으로 경호의 도장을 표현하게 됐어요. 미도선은 그 꼬리를 끌고 다니는 거, 예미선도 마찬가지. 그래서 경호의 도문에서 경호의 미도선, 법화의 행리와 바차를 윤활해서 경호의 알물 이상을 하는 삶의 현실로 나아간 것이며, 경호는 알물 이상으로 했다 했죠. 알물? 삶의 현실로 나아간 것이며 이것이 바로 꼬리 밑자죠. 미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를 묻히고 다닌다. 그리고 꼬리를 진흙 속에 묻히고 다니고 예미선도 완전 예미선은 꼬리를 끌고 다닌다 이 말이야. 진흙 속에다가 그래 버리다고 의 별이야. 별이죠. 별이 다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마지막 이런 번역 마지막까지 끝낸다. 이 글에서 경호는 옛사람이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은 천하에 가득하지만 옛사람이 서로 알고 지내는 거는 많아. 진실로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알고 지내는 사람마다 이거 엄친아가 아니고 뭐지? 남사친. 요즘에 재밌는 말 하더만. 남사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천하에 가득해. 근데 진실로 남사친은 많은데 진짜 내 남친은 없다 이런 말이야.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랴? 없지요. 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슬프다 그윽한 원계사가요. 이게 원계사가 중원이에요. 중원이야. 그리고 계사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마음이 열렸더라 해서 개한 원계사가 아니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지음이 되겠는가. 원계사도야말로 지음이더라. 그래서 이제 시한수를 지어서 내가 뒷날까지 서로 잊지 말자고 부탁한다라고 해서 전별사를 하나 남겨주시죠. 여기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어리다 번뇌를 다 끊어리다 법문을 다 다음은 경허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가웠게 마음 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결을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